생각하는 갈대가 전하는 실존적 용기. 여러분은 거대한 빌딩 숲 사이를 걸어갈 때나 아무도 없는 깊은 밤,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 아래 서 있을 때 문득 내가 먼지보다 작게 느껴져 숨이 막혔던 적이 있나요? 수많은 사람이 바쁘게 오가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혹은 성적과 성과라는 차가운 숫자들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작은 부속품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나 하나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이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돌아가겠지. 이런 서글픈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 우리는 실존적인 허무라는 차가운 파도 앞에 서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더 유능해져야 하고 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입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다그치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강해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 내면의 갈대는 더욱 위태롭게 흔들리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400년 전의 프랑스로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그곳에 우리와 꼭 닮은 고민을 하며 인간의 나약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응시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즈 파스칼입니다. 그는 수학자이자 과학자로 불세출의 업적을 남겼지만 동시에 인간의 고독과 고통을 가장 깊이 이해했던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삶과 문장을 통해 흔들리는 우리 삶을 지탱해 줄 실존적인 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블레즈 파스칼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는 단순히 하늘이 내린 천재라는 수식어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굴곡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1623년 프랑스 클레르몽페랑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세무 공무원이었던 그의 아버지 에티엔 파스칼은 아들이 기성 지식에 갇히기보다 자연현상에 먼저 관심을 두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천재성은 감출 수 없었지요. 12세의 파스칼은 독학으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도형의 원리를 스스로 발견해 아버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도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10대 시절 아버지의 고된 세금 계산을 돕기 위해 세계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인 파스칼 라인을 발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이 계산기를 완성하기까지 무려 50개가 넘는 시제품을 만들며 수정과 보완을 반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끈질긴 집념의 산물이었지요. 하지만 이 찬란한 성취 뒤에는 평생 그를 괴롭힌 지독한 육체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극심한 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렸고 39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건강한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계산기를 만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죽음이라는 깊은 구덩이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특히 1654년에 겪은 마차 사고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할 뻔한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후 그는 과학적 탐구를 넘어 인간의 영혼과 삶의 근원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데 모든 열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파스칼의 철학을 상징하는 비유는 단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문장일 것입니다. 그는 인간을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인 갈대에 비유했습니다. 우주는 한 방울의 물, 한 줌의 공기만으로도 인간을 아주 쉽게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거대한 우주 앞에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 무력한 존재일 뿐이죠. 여기서 파스칼은 과학자다운 실험 정신을 철학에 적용합니다. 그는 당시 진공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복잡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텅 빈 공간 속에 흐르는 공기의 무게와 압력을 측정하며 인간의 내면에도 이와 같은 무한한 심연 혹은 텅 빈 공간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위대함이 바로 그 나약함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가 인간을 짓눌러 죽인다고 해도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우주가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사실 또한 인식합니다. 그러나 정작 인간을 짓누르는 우주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비록 신체적으로는 갈대처럼 꺾이기 쉬운 존재이지만 사고를 통해 우주 전체를 자신의 의식 속에 담아낼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의 과학적 업적인 파스칼의 원리를 떠올려 볼까요? 밀폐된 액체에 가해진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전달된다는 이 원리는 오늘날 아이스크림 스쿱 같은 도구에도 응용됩니다. 딱딱하게 굳은 아이스크림을 뜰 때 적은 힘으로도 큰 압력을 만들어 손목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의 기초가 되지요. 저는 이것이 파스칼 철학의 본질과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파스칼은 삶의 무게라는 거대한 압력에 눌려 손목이 꺾일 것 같은 우리에게 사유라는 지뢰와 자각이라는 장치를 선물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갈대는 죽은 나무 막대기보다 강합니다.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파스칼은 우리에게 한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합니다. 바로 파스칼의 내기입니다. 이는 본래 신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이었지만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는 어떤 가치에 내 인생을 걸 것인가라는 질문이 됩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성공할지, 내가 의미 있다고 믿는 이 행동이 정말로 가치 있을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요.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많은 사람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무기력에 빠집니다. 이때 파스칼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내기판에 올라와 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수학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만약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고 허무하게 살아간다면 설령 그 추측이 맞다 하더라도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의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게 될 뿐이지요. 반면 삶에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믿고 그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기대값의 관점에서 우리는 무한한 기쁨과 삶의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설령 나중에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져도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 과정이 우리에게 숭고한 품격을 선사합니다. 즉, 삶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쪽에 인생을 거는 것이 실존적으로나 확률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 철학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심한 두통을 잊기 위해 연구를 지속하면서도 자신의 집을 병에 걸린 가난한 가족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누이의 집으로 옮겨 고통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했지요. 그는 자신이 한낱 갈대임을 알았기에 그 찰나의 시간 속에서 타인에게 온기를 전하는 의미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대한 세상 앞에서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갑작스러운 실패나 예기치 못한 사고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이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멈추지 않는 한, 그리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하고자 결단하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거대한 우주보다도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영상을 끄고 다시 마주할 여러분의 일상은 여전히 고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여러분이 타인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스스로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식사, 혹은 나의 일을 더 가치 있게 만들려 했던 그 작은 고민들이 바로 여러분을 우주보다 거대한 존재로 만드는 마법입니다. 파스칼의 원리가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듯 여러분이 오늘 만든 작은 의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갈대가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를 자각하고 우주를 품는, 생각하는 갈대이니까요. 오늘 당신이 만든 그 작은 의미 하나가 당신의 실존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흔들림을 응원합니다. 그 흔들림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찬란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만의 숲에서 꺾이지 않는 고귀한 사유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만든 작은 의미 하나가 당신을 위대한 존재로 만듭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갈대이니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